네, 경기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최고위원회 현장에서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월수금 최고위원회가 있는데요. 앞으로 월요일은 수도권 지역에서 최고위원회를 하고 수요일 금요일은 비수도권에 찾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청 소재지 등 대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 필요한 곳 전략적으로 꼭 가야 되는 곳 그렇게 해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 뒤에 있는 백드롭을 봐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이것이 이번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의 탑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폭망했던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킨다는 우리의 의지,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들의 열망을 한 군데 집약하여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로 정했고 이번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일 잘하고 계시죠? 중앙정부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일 잘하는 지방정부의 책임자를 뽑자라는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 정했죠? 슬로건과 함께 빛의 혁명을 모티브로 한 오로라빛 홍보 매뉴얼 그리고 저도 이거 처음 도입하는 것 같은데 홍보 책임자들이 잘 하신 것 같은 내용인데요. 민주당 시그니처 사운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 색깔 그럼 파란 색깔 또 민주당의 색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리로도 이제 민주당 색깔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민주당 시그니처 사운드 도입 계획과 민주체 폰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글씨체는 이제 민주당 글씨체다 하는 상징적인 그런 글씨체를 이번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후보는 후보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유권자에게 더 강력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홍보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홍으로 이런 준비를 아직 못하고 있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착착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이 탑 슬로건을 들고 처음으로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합니다. 일 잘하는 지방정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곳 경기도에서 여기 계신 많은 당원 동지들과 후보 여러분들께서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삽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축소판이라 할 정도로 많은 대한민국의 부분 요소 그리고 문제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응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여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에 기여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오늘 하는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최고위 이후에는 못골 시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제가 현장에 갈 때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데 많이 어려워들 하시지만 이번 긴급 편성된 추경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안심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4월 10일 날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제가 약속한 반대로 추경을 통과시켜서 추경에 담긴 민생 지원금이 지급되어서
소비 여력도 생기고 내수도 돌아 팍팍한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역시 민주당은 위기에 강하다, 경제도 잘한다, 든든하다 느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민생을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정상화의 작업도 저희가 게을리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 내내 조작 기소되었던 국조특위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국조특위에서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 언론의 보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생생하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인 공로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원지검 13135, 1313호에서 벌어졌던 일,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국정원 보고서가 비닉되었다는 것, 국정원장이 직접 국조특위에서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리오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결정적 증거입니다. 돈을 줬다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필리핀에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쌍방울의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국정원장이 자세히 보고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화영 지사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누락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1315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국조특위에서 묻고 그리고 교도관들 등이 답변한 내용을 제가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진걸 증인께서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목격한 적이 있고 공범들끼리 함께 얘기를 나누는 장소를 검사가 마련해서 편의를 봐준 게 있다라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김현창 증인님 목격하시고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본 적은 있습니다.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1313호실에 대기하고 이런 장면도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한 것을 목격한 적 있으십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계속 봤습니다. 증인분들 중에 수사관이나 검사 없이 공범들끼리 모여있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13135 맞은편 창고 공간에서 수사관 검사 없이 당시간 얘기하면서 대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당시 제가 요구해서 그 이후부터는 검찰청 직원이 상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 근무 때는 어떤지는 잘 모르시고 예, 김동규 교도관님 5월 17일 그날 직접 연어 회덮밥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검찰 1층 성사에서 같이 있던 수사관이랑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등이 먹은 거죠? 예, 맞습니다. 다음 수원지검장님 나오시죠. 수원지검에서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1차 개원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 거짓말이죠? 아까 한 증언하고는 배치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위증죄로 기소까지 하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기소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한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쳐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진짜로 피가 거꾸로 쏘았습니다. 저도 최고위원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발언도 하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검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교도관들의 증언들로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남이 필리핀에 왔다고. 근데 지금 국정원 보고서에는 리오남이 필리핀에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어떻게 받아갑니까? 리오남이 필리핀에 안 왔는데. 이런 모든 검찰의 새빨간 거짓말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요, 오면서 제가 김동완하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김동완 잠깐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김동완 의원님? 네. 그 국조특위에서 한 그 발언, 아, 네.
그거 지금 듣고 제가 비분관계 천인 공로할 일이라고 했는데 네. 본인은 이 질문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연호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생생한 교도관들의 목소리로 증언이 나오는 순간 정말 검찰의 조작 날조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나 지금 수원지검은 그 이화영 부지사가 그 연호 술 파티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 수사로서 망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더 듣고 싶은데 네. 앞으로 더 맹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회의 중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회의 중에 있다가 나왔습니까? 네, 검찰의 조작 기소를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김동완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개인 인생을 망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정의를 말살한 국가폭력입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책임받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그 권력을 악용해서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망가뜨린, 그리고 인생을 망가뜨린, 그리고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그거였다는 것이 지금 백일화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단죄해야 되겠죠? 예, 이번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이런 범죄 행위가 드러난 것은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자랑스러운 경기도의 두 위원장님을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 평택갑 위원장이시며 국회 예결위와 외교통일에서 활동 중인 홍기원 위원장님이십니다. 국회 원내에서 소통수석으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정책위 사회수석 부의장으로 일하시는 김포의 박상혁 위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환병도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내대표 한병도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심장부입니다. 경기도는 명실상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수원과 용인, 평택을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결형 생태계로 완성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과 주거 문제도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GTX A, B, C 노선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출퇴근 30분 내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정비, 재정비 사업도 발걸음을 뗐습니다. 민주당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중심지를 넘어 세계 산업의 핵심 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적 제거를 목표로 한 형량 거래, 허위 진술 유도, 노골적인 회유와 협박은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박상용 검사는 SNS와 유튜브에서 자기 입장을 강변하더니 국정조사에서는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는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고하지는 못할 망정 되려 오만한 언행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조차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를 것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단죄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이번 추경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쓰나미로부터 우리 민생과
산업을 지켜낼 방파제입니다. 현장은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데 국민의힘은 말폭탄을 쏟아내며 정치적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중동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 협력하지는 못할 망정 정부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추경안 공격이 공천 잡음과 당내 분란을 가리기 위함이라면 그게 바로 선거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고 경제를 볼모로 한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고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전쟁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서 중동발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의 발언을 큰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정청래 당대표님과 또 한병도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 당 지도부와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난 대선에서 132만 표 차이의 대승을 이끌어내신 경기도의 주역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경기도당 위원장 김승원입니다. 얼굴은 많이 타셨는데 눈빛은 형형하게 살아계신 모습 보니까 저도 든든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회의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갈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경기도지사 후보이신 기호순으로 한준호, 추미애, 김동연 세 분을 비롯해서 경기도 31군데 시군의 기초단체장 후보 107명, 광역의원 후보 227명, 기초의원 후보 435명, 총 769명의 경기도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주역 여러분이 바로 그 중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오신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과 지도부에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이란 충돌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함께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의 삶 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정부는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외교와 산업, 민생을 동시에 챙기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은 6월 3일 성립될 지방정부로 이어져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방향을 잡고 있다면 경기도는 그 정책을 현장에서 완성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역할을 맡게 될 유능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자축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서로 격려해 줍시다. 지금 우리는 치열한 경선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마음은 하나로 가야 합니다. 경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경선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팀,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 주십시오. 그것이 경기도민과 국민께 신뢰를 드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경기도는 분명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실용의 정치입니다. 교통과 주거, 일자리와 복지, 도민의 일상 속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대표적인 공약을 말씀드리면 GTX 플러스 30분 교통망 조성, 경기 남부를 세계 최대 글로벌 반도체 수도로 육성하는 것, 경기 북부 대도약을 위한 평화 경제 기반 마련, 1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 도시를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전환하는 것, 신혼과 고령 1인 가구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것, 무엇보다도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경기도당은 이러한 정책 공약과 함께 여러분이 당당히 경쟁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후보자 여러분, 여러분의 도전이 곧 경기도의 변화이며 여러분의 승리가 곧 도민의 희망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경기도에서 그 변화를
완성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 든든한 도당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주 최고위원님이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기도청에 위치한 경기 남부의 중심지 수원에서 최고위원회를 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한준호, 추미애, 또 김동연 도지사 후보님, 그리고 시장군수, 도의원, 시의원 후보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 지역구가 바로 이웃인 경기 용인정이라서 더욱 친근감이 더해집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곳 경기 남부에서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연구개발, 용인, 화성, 수원의 파운드리, 이천 평택의 메모리,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 풀까지 구축된 세계적인 글로벌 반도체 산업 생태계입니다. 최근 구글의 터보컨트 발표 여파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반도체 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역사를 보면 기술 혁신은 기존 수요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인프라 수요를 폭발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따라서 AI 기술 혁신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수요 증가, 기술 진보 등 새로운 성장 국면의 시작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경기도가 있고 또한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 거점으로서 또 최근에 한때 이전설이 나왔다가 흔들림 없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어서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금 국가 산단의 경우 작년 12월 말 토지 공급 계약을 마치고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계획안대로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되고 평택, 수원, 화성, 용인, 이천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수도가 더욱더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본 경선이 어제 시작되어서 내일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역동성의 중심에 바로 우리 경기도가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와 산업의 포화 속에서 젊은 인재들과 혁신 산업이 경기도로 이동을 하였고 대한민국의 성장에 심장 역할을 바야흐로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역동성에 걸맞게 교통과 거주, 교육, 일자리, 민생 문제까지 우리 후보들께서 많이 챙기고 계실 텐데 우리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을 중심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현역 시장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경기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매우 잘하고 계셔서 저는 무난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만나본 많은 경기도의 유권자들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삶의 변화를 가져올 실력과 성과, 미래 비전 제시를 선택의 기준으로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소득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주거와 교육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글로벌 경제 변화 속에서 지역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질문에 해답을 내놓는 후보가 선택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념보다 실용, 말보다 성과, 흑색 선전보다 정책으로 경쟁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경기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출마자 여러분께서 미래지향적인 정책 비전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 여러분들께서 필승 기원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어서 황명선 최고위원님의 발언입니다. 사회자님 잠깐만요.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 할 말이 참 많고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20분까지 회의를 마치고 후보자 3분 잠깐 발언 기회를 좀 드려야 되니까요. 좀 될 수 있으면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최고위원님들께서. 죄송합니다. 우리 정청래 당대표께서 시간을 더 잘라서 좀 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경기도 수원에 왔습니다. 우리 이번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우리 도지사 후보님, 그리고 시장운수 후보님, 그리고 광역기초 우리 풀뿌리 자치분권 지도자분들 반갑습니다. 황명선 인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 명예 시민입니다. 충남 논산시장 할 때 경기도 수원의 염태영 시장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자매도시 협약을 통해서 제가 수원의 명예 시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니까 더욱더 아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 경기도 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경기도지사를 거치고 대한민국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증명해왔고 그 가능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분들이 바로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김승원 도당위원장님과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후보님들,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자치분권 기본서에 건강한 국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실천해온 유능한 분들이십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집권 1년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한 분이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자세로 경기도민 앞에 나서주시고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앞에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일꾼, 우리 도민들을 주인으로서 섬기는 우리 일꾼들은 바로 민주당 우리 일꾼들이다. 이렇게 도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당에서도 GTX 노선 조기 완공이나 또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수원 군공항 이전 등의 주요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들을 우리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추경과 관련돼서 정치 선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 3천억에 그치고 지방정부의 실질 재정 여력은 8조 4천억 원이 확대됩니다. 국민의힘이 초등학교 산수 수준의 계산으로도 바로 드러나는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민생 추경을 어떻게든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생 추경마저 가로막으면서 국민의힘은 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민생 방해당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지방재정을 걱정합니까?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의 직격탄에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 또 경기도민들을 외면한 채 지원금 자체를 막으려는 정당에 과연 책임 있는 정당입니까?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위기 대응에 주력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국민과 경제, 민생을 살리는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서 민생과 국가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경제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 민생도 민주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덕구 최고위원님의 발언입니다. 제 삶과 정치 인생에 있어서 경기도는 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회의가 저에게는
특별하게 의미가 있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삼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정청래 대표님 포함해서 지도부께 요청드립니다. 지방의회법 반드시 제정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공천 받으셨고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됐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 개인이 극복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지방의회법 반드시 제정해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정청래 대표님 포함해서 지도부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단체장 출마하시는 분들께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저는 의회와 함께입니다. 단체장이 되는 순간 의회는 의원들은 그냥 절차상 대상입니다. 그러지 말고 파트너십을 갖고 함께 지방자치의 미래를 설계해 주실 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자치는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 단식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선거 공영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당의 철학과 가치가 고스란히 담아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분들이나 지방위원들 당선되는 순간 당의 정책 기조, 당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당의 철학입니다. 당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지방자치가 더 빛이 나고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당과 함께하는 지방위원, 당과 함께하는 단체장이 되주실 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저도 성당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생명과 사랑, 평화와 화합입니다. 그 메시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유효하고 우리 모두가 가슴 속에 담아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 이란 전쟁 즉각 멈춰야 합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멈춰야 합니다. 거창하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당사국만이 아니라 지구촌 모든 시민에게 삶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 당사국 지도자들에게 절실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루빨리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더 늦기 전에 멈추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네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역사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 어떤 정책도 평화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첫 번째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윤 최고위원입니다. 오늘 현장 최고회의는 경조대왕의 개혁과 실용이 아로새겨진 수원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수원은 수원 화성이 상징하는 역사와 함께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역동적인 도시 수원의 성장에 우리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드러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은폐였습니다. 국정원 파견검사가 검찰에게 불리한 수사자료를 은폐하고 수사기록에서 1만 5천 페이지에 이르는 접견 녹취록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마저
의도적으로 축소 기소된 의혹까지도 제기됐습니다. 특위 출석 교도관들은 저렇게 공범들을 자유롭게 조사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라고 하고 외부인과 접견을 무단으로 시켜주어서 항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이쯤 되면 당시 검찰 조작 수사 상황을 그대로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폐지 운명을 앞둔 정치검찰은 끝까지 구질구질합니다. 아직도 제 분수를 모르고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께 말해야 하는 국정조사에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합니다. 증언 선서 거부로 퇴장당에서도 이원 위법한 국정조사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국정조사 문턱에서 증언 선서조차 안 하는 게 그게 범죄자들이나 할 짓이지 어디 검사라는 자가 할 짓입니까? 서울 고검에서 수사하던 조작수사 의혹을 이제 2차 종합특검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종합특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조작수사는 패가 망신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에서 자행된 조작수사 의혹을 배후까지도 철저히 밝혀서 다시는 수사권을 가지고 조작질하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이든 뭐든 티끌만한 수사 여지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향후 남은 검찰개혁 과제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정복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제 발언 시간이 짧아져야지 여기 계신 후보님들이 당대표님과 사진 찍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경기도민들의 생활을 책임질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당 후보님들을 정말 열렬하게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후보님들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박지원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규환 최고위원님이십니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조금 당혹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수원 사람과 물자가 모이고 온 나라를 이어주던 요지 중에 요지입니다. 정조대왕의 개혁과 자강의 꿈이 서린 곳이고 경기 천년 역사의 맥을 이으며 도정의 중심으로 60년 세월 꿋꿋이 경기도를 지켜온 수부입니다. 이곳 수원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무척 감격적이고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하나의 과제, 그것은 바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함께 이 역사의 과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갑시다.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